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이 세기 안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보다 크게 돋보이는 이유란 제목의 일본 칼럼을 분석해드리고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순위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전세계 4주 연속 비영어 1위에 있던 참교육은 2위로 물러나고 또 다른 히트작 김부장이 1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자세한 순위는 바로 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으니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도 참교육과 김부장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1위를 유지하다가 연상호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일본 드라마 가스인간에게 1위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가스인간은 일본에서만 1위에 오르고 있고 평점 또한 6.7점으로 낮아서 전세계 12위로 탑10 안으로 들어오긴 힘들 듯 보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다시 김부장의 1위 자리를 내줄 듯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김부장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기를 대변하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TV를 떠났던 일본 남성들까지 매료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렇듯 K드라마 참교육과 김부장이 2연속으로 일본을 강타하자 다시 K드라마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K드라마 인기 요인을 분석한 일본 기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내 인생을 바꾼 한국 드라마 2016년에서 2021 저자 후지와키 쿠니오는 한국은 2006년 이후 케이블 방송국이 연이어 등장해 이전과는 다른 야심찬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일본은 스폰서를 고려하는 드라마만 제작하는 것과는 기획 능력 차이가 크다 말하며 한국 드라마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다. 국책 지원도 있어 일화당 제작비가 일본 대하 드라마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영상 퀄리티와 스케일이 압도적이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주로 국내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일화당 40에서 50분 분량에 맞추는 형식이 많아 아무래도 소규모 일상물이나 한정된 공간에서의 작품이 많아진다라고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의 차이를 분석했고 에스코리안 스쿨 컬럼에서는 한국의 로맨스는 재벌, 남북분단, 복수 등 드라마틱한 장애물을 설정하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관철하는 모습을 그린다. 희노애락이 확실하여 시청자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라고 분석하며 일본 연애 드라마는 일상의 연장선에 있는 섬세한 감정이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여백과 침묵을 소중히 한다. 특히 사건을 일으키기보다 시선과 분위기로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랑을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덧붙입니다. TBS 텔레비전은 편성 시스템의 차이가 작품의 밀도 차이를 만든다는 지적을 하며 한국은 주 2회 연속 방송이 기본이고 일화가 60분 이상으로 길다. 이 때문에 복선 횟수나 캐릭터의 심층 묘사에 시간을 들일 수 있어 중독성 높은 전개를 만들기 쉽다. 일본은 주 1회 방송이 1분기 약 18화 완결된다. 전개가 빨라 보기 편한 반면 이야기가 급해지기 쉬워 테마가 얕아질 수 있다는 구성상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지상파의 매너리즘을 TVN, JTBC와 같은 케이블국 및 OTT 플랫폼이 파괴하며 콘텐츠의 질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일본 지상파 방송국은 여전히 오래된 시청률 지상주의와 광고 모델에 묶여 있어 OTT 시대로의 구조개혁 지원이 K드라마의 결정적 차이를 낳았다고 분석합니다. 일본 허프포스트 분석에서는 최근에는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제작 시스템 및 배우들과 협력하는 트렌드가 일본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본 미디어의 변화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들의 일본 반응을 보면 안녕하세요. 한국 드라마를 꽤 오랫동안 봐온 시청자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 드라마의 제작 역량은 확실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드라마가 예전보다 재미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재미있는 작품이 많은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한국 드라마도 재미없는 건 재미없고 최근 저는 일본 유료 채널 드라마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서 결국 어떤 드라마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하얀 거탑은 카라사와 토시아키 배우 버전만 봤는데 한국판도 재밌었나요? 요즘은 한일 리메이크작이 많으니 소리의 좋은 점을 참고해서 자기 나라만이 재미있는 오리지널 드라마를 많이 제작해줬으면 좋겠고 다들 힘내주길 바랍니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면 역시 예산이 뒷받침되는 만큼 퀄리티가 높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예전에 비해 비가 내리는 장면이 사라졌고 차를 운전하는 장면도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장면 모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본도 춤추는 대수사선처럼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촬영하는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없네요. 또 다른 반응은 영상 및 컷 편집, 연기력, 조명 세트장 등 모든 요소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드라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비교적 늦게 보기 시작한 편이라 일본 드라마가 싫어서 갈아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만든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일본 드라마는 너무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예약 드라마의 세트장은 일본이 정말 부실하더군요. 한국 드라마 메이킹 영상을 보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연출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메이킹 영상까지 챙겨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찾다가 일본 미디어 편집장이 K드라마에 빠지게 된 글을 보게 됐는데 재밌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허무하게 한류 입덕,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나는 철들었을 때부터 TV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2020년 답답함이 감돌던 코로나 시국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것 역시 TV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드라마 MIU 404에 완전히 빠져서 메론 통째로 메론하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감독판 DVD 세트까지 사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나는 수십 년 동안 일본 드라마 영화를 지독하게 사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2003년 윤사마 붐이 일어났을 때는 겨울연가나 호텔리어, 올인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오기를 부리며 한국 드라마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버텼습니다. 다만 라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한류가 흥하면 흥할수록 기획회의에서 단골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회의 도중 오고씨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죄송해요, 저 일본 드라마밖에 안 봐서요 라며 용케 피해갔습니다. 라이터로서 39 리뷰 기사 좀 써주세요. 하지만 한류의 파도는 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게 나를 덮쳐왔습니다. 2023년 1월 평소 신세를 지고 있던 웹진 편집부로부터 39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화제인데 리뷰 기사를 하나 써줄 수 있냐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내 신념을 구체적인 업무 일의 형태가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오고씨 씨가 써줬으면 좋겠다고 콕 집어 부탁한 일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도 예쁘고 확실히 예전보다 퀄리티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덕질을 할 정도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회당 70분이 넘는데 총 12회라니 참 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치고는 짧은 편이지만 그런 내 후기를 한두 덕후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넷플릭스 끊었으면 무조건 사랑의 불시착부터 봐야지. 돈을 진짜 아낌없이 쏟아부어 만들어서 그 압도적인 스케일감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차고 넘쳐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남이 추천해주면 일단 경험해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속는 템 치고 보기 시작했는데 개미지옥이었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입덕의 늪이구나. 그 유명한 불시착 늪. 남들은 유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 이미 다 빠져나온 그 늪에 나 혼자 뒤늦게 진흙탕 싸움을 하듯 호족거리며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데이트한 작품답게 사랑의 불시착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인 리정혁을 연기한 현빈이 어찌나 멋지던지 그 뒤로 시크릿 가든, 눈의 여왕, 내 이름은 김삼순을 미친듯이 정주행하며 이제 저도 한국 드라마 좀 압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온 일두부심이 있던 나는 한국 드라마에 입문하면서 스스로 두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아무리 한 대에 빠져도 일드 시청 개수를 줄이지는 말 것. 실제로 지금도 매 분기 15편 정도는 챙겨본다. 둘째,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네라며 일본 드라마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며 품평하지 말 것. 애초에 두 나라는 드라마 제작 환경도 투자 자본의 규모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재미있는 작품이 있으면 지뢰 같은 작품도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컨텐츠는 보는 사람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니까 한국 드라마는 이렇다, 일본 드라마는 저렇다라며 주어를 너무 크게 잡아 일반화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그런 약속을 꿋꿋하게 지켜온 지 어느덧 1년 반이 흘렀고 내가 본 한국 드라마는 총 30편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대의 최신 트렌드나 배우들의 계보에 대해 어느 정도 썰을 풀 수 있을 만큼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20년간 한 길만 파오신 대선배 덕후님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나는 넷플릭스만으로는 목이 말라 작년 가을부터 몇 달간 유넥스트라는 플랫폼에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를 보고 사망자 왕소에게 제대로 심장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연말에 이준기 배우의 팬미팅까지 예매해서 가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찌나 황홀하던지 들어가기 전보다 정확히 100만 배는 준기 배우에게 더 깊게 빠져서 기어 나왔습니다. 오는 6월 요코하마 팬미팅도 갈 예정입니다. 사랑해요 준기상, 덕질은 정말 고귀합니다. 근데 처음에 좋아했던 현빈은 어디 가고 나의 이 뜨거운 한류 대장정은 앞으로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다음 행보와 펼쳐질 에피소드 부디 기대해 주시길. 글 잘 보셨나요? 아마도 이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식으로 K-드라마에 빠지지 않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는 K-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어서 팬들이 더 많이 증가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